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상담 방송을 맡게 된 김선윤, 그리고 네, 함께 진행 맡은 이광문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사실 둘이 방송을 처음 해봐요. 그리고 네. 설금지TV 최장신, 네. 181, 182입니다. 네. 조금 짜증나게 1cm가 크네요, 여러분. 자, 어쨌든 조금은 이제 외모가, 조금 이번 시간은 여러분 좀 그전 분들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저까지 칭찬해 주시니까 제 못할 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사실 그렇게 제 개인적인 입장은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좀 더 이제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들어왔으면 하는 좀 바람이었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도 외인들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뭐, 한 900억 정도가 들어온 걸로, 좀 100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1100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들의 흐름이 사실 최근 들어 꾸준하게 계속 매수가 조금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약한 모습들이 좀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자, 코스피 주식 같은 경우도 오늘 그래도 상승 흐름 잘 타주면서 2020포인트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0.5% 밖에 상승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조금 더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이래선 안 된다. 자, 형 가는데 동생 지금 뭐 하는 거냐. 조금 더 힘을 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기관들이 어제도 829억을 팔더니만 오늘도 300억 원 이상을 매도를 하더라. 기관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연말 산타랠리 맞아서 코스닥 쪽 기업들의 상승 흐름도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있어서의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포인트는 외인들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SDR 편입 관련해서 아무래도 많은 자금들이 국내에선 더 이상 외국계 자금들이 좀 줄어들고 중국 쪽으로 들어가고 또 사우디에서도 지금 사우디가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국내 투자 들어왔던 자금들마저 빼버리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요즘 리스크가 나왔지만은 조금은 안정화되면서 오늘의 지수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MSCI 정기 변경 관련해서는 악재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포인트 자체도 악재 포인트를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상승 그림을 아무래도 계속 연말까지 이어갈 가능성 크다. 대신에 중국의 FTA 통과에 대한 부분을 따라서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투캅스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아래 보이듯이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상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빠른 전화와 빠른 상담 문자 주시면은 속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우리 이광문 멘토님께서 봐주실 건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인데요. 일단 최근에 와서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가가 14,800원인데요. 일단 이 한국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전자결제라든지 혹은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도 새롭게 눈에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점에서 이 수익 구간 보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인터넷 은행의 부문들이 상반기에 시작된다라면은
일단 플랫폼과 그리고 보안, 이와 같이 이 한국정보통신이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올라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동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안에서 한국정보통신이 빠른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제 후발주 성향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개별적인 호재에서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이 관련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곧잘 대장주 역할을 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인데요. 우선은 수익 부분 안에서 수익을 끌고 가시는 전략은 하되 차후에 이 인터넷 은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반기에 시작된다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 종목 안에서 업종군들 안에서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 자연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요. 현재까지는 이 17,000선에서 이 매물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테스트 과정이 있었지만은 차후에 이 안정적인 성장 안에서 어느 정도 다음 매물대까지 꾸준한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요. 2만 원 선까지 1차적인 목표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12월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업들이 구축이 되는 과정에서는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장주에 대한 종목들을 좀 더 발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 종목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니까 S1입니다. 자, S1 98,000원 비중 20%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94,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S1 짧게 본 종목인가요? 절대 짧게 볼 종목이 아닙니다. 삼성 내 보안 관련해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주봉 라인인데요. 자, 주봉상으로 열어놨습니다. 큰 그림에서 현재 구간 때 무슨 구간입니까? 자, 바닥 라인은 여기입니다. 그쵸? 큰 바닥은 여기예요. 그리고 상승 포인트가 요 정도 포인트 라인이 잡히네요. 상황 보니까 얘요. 지금 어디예요? 고점이네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수순이라는 거죠. 차트를 좀 뒤로 열어서 도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으로 맞춰서요. 자, 확인을 해보니 얘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하지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봉사로 돌아가서 말씀드려보자면 일봉상의 하단 라인 1차 방어 라인 자체가 9만원 라인입니다. 9만원 이탈 시에는 얼마까지 봐야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단 추세에 대한 부분 맞춰본다면 큰 그림으로서 여기 라인도 체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S1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9만원 라인 때 보시고 대응하시고 반대로 오늘 상승과 더불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준다면 10만원대 자리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매수하신 구간이 너무 높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차하면은 정리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신바이오입니다. 우선은 일신바이오가 최근에 와서 등락을 좀 크게 이 거래량과 함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를 드렸던 산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텐데, 우리나라 이 제일 가는 기업이죠. 삼성에서도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이 12월 달에 삼성의 조직 개편화가 진행될 텐데, 이 삼성이 과연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들, 사업부를 격상시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격상을 시킨다라면은 일신바이오, 역시나 이 삼성 바이오와 연관된 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로직스와 관계된 일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바이오 향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은 이 가격대가 사실은 매수한 가격대에서는 조금 이제 손실폭에 갖고 계시지만, 일단 탄력적인 부분들을 예상을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는 회복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가격대 자체가 올 상반기 때 꾸준한 상승이 나타냈는데 일단 이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과 기가 조정을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할 때인데 충분히 12월 달부터 삼성 바이오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이 매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를 해본다라면요 충분히 이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관련된 업종군들 또 삼성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겠죠. 자, 자연적인 반등을 한다면은 4,000원선까지 무난히 반등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삼성 조직 개편화에 대한 발표와 그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삼성에 대한 바이오 산업을 측정한다면은 충분히 이 관련한 종목군들 운쟁이 크게 탄력 보일 수 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죠. 자, 제 종목 보겠습니다. 상담 KT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매수하신 단가가 29,650원 비중 70%.
비중 당장 줄이세요. 도움 안 됩니다.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이슈만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매출 차지할까요? 컨소시엄 구성이 몇 프로? 8%밖에 안 됩니다. 돈 안 됩니다. 자, 최근에 외인들이 매수한다고요? 주가가 올라가긴 했죠? 도로 매도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비중 당장 줄이셔야 되고요. KT 지금 들고 가신다고 해서 돈 되는 구간 아닙니다. 비중 최대한 낮추시고 비중 20%까지 축소 의견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차라리 오히려 SK텔레콤 쪽의 흐름 자체가 오히려 바닥 쪽에서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종목 비중 자체를 너무 크게 실으셨어요. 차라리 저는 50% 정도 팔아버리시고 20%는 SK텔레콤 쪽에 약간 넣어서 40%를 통신주로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제가 볼 때 40% 통신주 비중도 너무 높습니다. 통신주 비중은 지금은 20% 내외로만 하셔야지 안전하다. 그래서 KT 비중 축소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좀 더 빠르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퍼스트탁입니다. 우선 매수가가 5,200원대입니다. 소폭이지만은 수익 구간 가지고 계시고요. 우선 아시겠지만은 퍼스트탁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는 사실 방산주의 역할이 아니라 이 드론 산업에 대한 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죠. 일단 이 드론 산업은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시장만 본다라면은 조금은 미흡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세계 시장의 드론 시장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직약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되고 있는 드론 산업인데 이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미비했던 국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드론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시장 안에서 이 드론 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수익 구간을 갖고 계시지만은 충분히 이 종목군들 역시나 대장주, 주도주 잡으셔야겠죠. 최근에 움직임을 살펴본다라면은 퍼스트텍과 이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퍼스트텍이 국내에 머물렀다면은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좀 더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한 모습들을 동반하는 움직임들을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이시스 시스템이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조금은 이 대장주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종목을 고수하신다라면요, 어느 정도의 상승권 이 6,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좀 더 이 종목에 대한 탄력을 보신다라면은 제이시언으로 종목 교체하시길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종목 보죠. 호텔신라가 올라왔습니다. 매수가가 105,000원, 비중 20%. 자, 비중은 적당히 괜찮으시네요. 자, 호텔신라, 솔직히 말도 안 되게 빠진 겁니다, 이 종목.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면제사업권에서 특허 만료, 뭐야, 이게 아닙니다,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언제 가격이냐면 작년 12월 바닥까지 왔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딱 보니까 무슨 그림이냐면요. 여기가 고점에서 작년 12월 바닥,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한 고점에서 이번에 12월 여기 맞잖아요. 이거 다시 어떻게 해요? 큰 그림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이 종목을 갑자기 정리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네, 안 좋은 이슈에서 급락이 나왔지만은 다시 또 급등이 나올 끼가 있는 종목은 분명히 맞잖아요. 105,000원이면은 바로 여기 이제 매수 들고 계신 거잖아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절대 손해 안 보니까 이 종목은 그냥 가져가시고 그냥 홀딩하시고 수급이 꼬여있던 나쁘던 다시 돌아올 겁니다. 걱정 마시고 계속 지켜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인데요. 네, 다음 전화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J-ENM이요. CJ-ENM. 자,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85,500원에 10%. 네, 85,500원. 우선 이제 최근에 기조가 좋아서 곧 있으면은 매수가까지 도달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CJ-ENM 언제부터 들고 계셨어요? 네. 두 달여 정도 되셨어요? 네. 네. 일단 두 달여 전으로 돌아가 본다라면은, 일단 이 미디어 컨텐츠들도 최근에 이 하반기에 와서 메르스에 대한 부담을 좀 같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 두 달 전에 만들었던 자리들이 어느 정도 고점처럼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올 상반기 내내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갈 수 있는 자리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달여 동안 기다린 자리이긴 하지만 매수가 이 회복에 보지 마시고 좀 더 수익으로 끌고 가실 수 있게. 물론 이제 두 달여 동안에 조금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어느 정도는
이 장기적인 성향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 CJ 이해남이 이 중국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간적인 여유 더 있으시죠? 네. 네,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 신고가 형태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9만 5천 원이 이 올해 최고 가격인데 저는 충분히 이 가격도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미적인 가격이니까요. 10만 원 선까지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 10만 원 선 도달하면요. 저희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예. 네, 일단은 좀 기간에 대한 마음의 여유를 좀 두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일단은 이 9만 5천 원대까지는 무난히 잘 올라올 것 같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미약품 상담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매수가 얼마씩까요, 비중하고? 68만원에 30%요. 68만 원이면은 네. 몇 번 나눠 더 사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도 매수를 좀 하셨나봐요. 예, 아니요. 최근에는 안 했고, 됐는데요. 뭐 몇 주 전, 한 달 정도 최근입니다. 예. 네. 자, 한미약품을 사신 이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의 목표가를 믿으신 거죠, 솔직히. 그쵸? 네, 뭐 110만원 올려놓고, 네, 맞죠. 100만원, 예. 근데 외국계에서 오늘 증권사가 목표가 얼마 나왔죠? 39만 그쵸. 4천원인가? 그거 나오니까 쇼크예요, 사실. 네네. 이게 뭐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 좀 대형주 쪽에 우리나라 증권사보다 외국계 증권사가 더 잘 맞춥니다. 잘 맞아요. 네, 잘 맞습니다. 아, 그래서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여주세요. 제가 오늘 좀 77만원에 팔려고 하다가 안 팔았거든요. 던질 때 그냥 시원하게 던지고 파는 겁니다. 이거 뭐, 네네.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도 금방 매도할 수 있잖아요. 호가상이. 네네.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고요. 이게 지금 라인상으로 봐도 21선 라인에 딱 걸쳐 있잖아요. 예. 만약에 내일 자리에서 이게 막 76만 원대 깨고 내려가면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던질까요? 기관들도 거의 동반해서 던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사실 높게 사셨어요. 증권사의 그러게요. 목표가는, 국내 증권사 목표가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85만원까지 갔을 때 팔 걸 그랬나 봐요. 아이, 뭐, 그거는 뭐, 항상 뭐, 뒤에 얘기하면 저는 뭐, 많죠, 저도. 그렇죠. 네, 그런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수익 실현하고 예.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한미약품 이미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새롭게 더 이상 내놓을 게 지금 없어요. 5조짜리 터졌죠? 1조 터졌습니다. 그럼 없어요. 내일 매도인가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76만 원 깨지면 네. 아마 좀 투매스톡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한번 물량이 터지면요, 그거를 받아주기가 힘들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다 매도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절반만요? 그것까지는 제가 의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어찌됐든 76만 원 라인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빠져나오는 게 맞다는 판단이에요. 네. 네. 저였으면 아마 그렇게 좀 대응해서 차라리 더 싼 제약주로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게 나으실 네. 것 같네요. 아셨죠? 그러면 내일 매도라는 거죠. 상황 보신다면, 저 같으면은 76만 원을 깼을 때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시죠? 만약에 내일 올라가면요? 글쎄요, 올라가면 좀 지켜보시고요. 76만 원 라인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네. 다음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죠. 네,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예, 세종텔레콤. 세종텔레콤. 예. 네, 가격이 궁금합니다. 잘 잡고 계셔야 되는데,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40%. 2240원에 2240원에 50%예요. 50% 갖고 계세요. 예. 일단 세종텔레콤이 최근 10월 달부터 급등락을 크게 가졌어요. 네. 일단 탄력을 가진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매수를 했거든요. 어제 바로 매수하셨는데 좀 오늘 한 안타까운 10%가 결과가 빨리 나오고 들어가. 있네요.
네. 예. 일단 세종텔레콤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접근하셨죠? 예. 네. 아마 어제 이 사통신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미리 좀 접근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이게 세종텔레콤이 1차적으로 올라올 때는 주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의 모멘텀이 이제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반영이 되겠죠. 자, 네. 앞전에 올라올 때는 이 알트폴 시장에서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들여와야지만 이 부분들이 좀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크게 두각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상승을 만들었던 게 사통신에 포함된다라는 사업인데, 사실 이 사통신에 대한 부분들이요, 계속해서 이제 7.8기의 사업인 것 같아요. 일단 정부 안에서는 좀 더 만족스러운 좀 큰 기업들이 사통신을 담당하기를 좀 원하는데, 사실은 지원하는 회사들 보면은, 사실 자기 밥그릇 지키기도 좀 어려운 회사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다른 사통신 대비해서 그동안에 알려졌던 사통신 대비해서 이 VoIP라고 해서 인터넷 전화에 대한 이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종테크놀이 그래도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을 경과를 지켜보기까지는요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허가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통신으로 올라왔던 기대감이 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네. 자, 물론 최근에 등락을 2번이나 파동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장중에 숨겨져 있는 탄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좀 주가 차트적인 부분들, 모멘텀 확인 때까지 기간이 아직 소요될 부분들이 있는데 탄력을 봤을 때 좀 따끔하게 얘기 드리면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하셨어야 돼요. 그쵸? 네. 좀 제가 봤을 때는요, 안타깝지만 이 분봉상에서 차트를 본다면요, 장후반 때까지 밀려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일 혹시라도 개파락 출발하게 된다면은 좀 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내일 마이너스 3% 이하로 좀 개파락 출발하게 된다면요, 과감하게 비중을 좀 축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가 이미 원칙에 대한 부분들 좀 훼손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방어적으로 지금이라도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이 기술적이라도 좀 반등하는 뭐가 좀 있어요? 예상되는 기술적 반등 자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요, 주가가 크게 탄력을 보였던 가격대가 의미 있는 가격대를 만들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 점상한가가 연출됐던 자리가, 지난 1차적인 파동이 나왔을 때 고점 부근의 가격대예요. 이게 지금 오늘 종가에 만들어낸 가격대입니다. 필히 이 가격대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요, 2차 파동 나고 난 다음에 저점되었던 1,700원대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개파락 출발하게 된다면은 1,700원대까지 확인하고 다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자리까지 기다려 보시는 거는 너무나 좀 과감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일 개파락 출발한다면요, 과감하게 비중을 줄여가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 안에서 반등이 이루어진다라면요,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 본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원칙 매매가 좀 흐트러진 부분에서 인정하시고 다음에는 이 종목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다음에 원칙 매매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등되어지면요, 가급적이면은 종목 교체하셔가지고 차후에 이와 같이 앞서서 올라왔던 자리, 이와 같은 종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발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미 어느 정도는 주가가 상승을 한번 경험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하기에는 좀 더 시간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이렇게 오늘 내려오더라고요. 자, 우선은 기술적인 위치에서 심리적인 저항대, 지지선대를 잘 잡아줘야지 되기 때문에요. 이 거래량, 물론 이 10월달부터 터졌던 부분들은 좋긴 하지만 그 때문에 탄력을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기술적인 자리를 좀 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NHN 엔터. 예, 53,000원에 20%입니다. 네, 목소리가 야구선수신가요? 아닙니다. 목소리 이승엽 씨랑 똑같네요. 예. 장난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연봉이 혹시 36억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53,000원이신데, 이게 혹시 제가 주식 챔피언 방송 보고 매수하셨어요? 예, 그 방송 보다가. 아, 제가 추천드렸던 거죠.
예. 아, 잘하셨네요. 아, 목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대구분 아니시죠? 네. 자. 맞습니다. 대구분이세요? 예, 예. 대박. 예, 반갑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강연회 때 뵀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NH엔터는요, 예. 이게 지금 53,000원짜리는 굉장히 퍼펙트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퍼펙트한 매수를 하신 거고, 바닥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은 구간이 5만원 초반입니다. 사실 이거는 NH엔터가 5만원짜리가 깨면은 정말 최고인데, 최근 자리는 5만원 초반대가 정말 싼 구간이었거든요. 예. 그를 뒷받침하는 게 수급적으로 굉장히 퍼펙트해요.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자면 11월 25일 날 거래량이 18만 주가 나왔는데요. 기관들이 7만 주를 샀습니다. 기관들이 그날 거래량 대비해서 20에서 30%의 매수세를 보이게 되면요. 그때는 보통 2, 3일 더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딱 그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NH엔터가. 그러면 쉽게 여기서 꺾일 게 아니라 20일선으로 돌파했겠다. 그러면 고점 포인트까지 해서 65,000원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65,000원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고 예. 만약에 이게 깨져버릴 경우에는 57,000원짜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매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승엽 씨는 절대 손해 안 보시고 NH엔터로 수익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요거 비중이 지금 20%인데 조금 비중 작은 게 조금 아쉽네요. 이 종목은 제 사실 목표가는 이건 다시 한번 10만 원 갑니다. 왜냐하면 웹젠이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예. 제가 볼 땐 웹젠을 분명히 팝니다. 얘는. 분명히 중국에 팔아치우면 그 돈 가지고 핀테크 쏟아 부을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 6만 5천에서 한 절반만 팔까요? 65,000원대 절반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예. 그 포인트만 대응하시고 만약에 57,000원대 깨면은 그때는 전량 좀 매도하시거나 전략 아니면은 예.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워낙에 싸게 잡으셔서 예. 걱정은 없네요. 잘 홀딩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나오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JW 중에 신약이고요. 30%에 네. 7,600원입니다. 7,600원이요? 네. 예. 자,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자리에서요, 저는 욕심을 예. 더 부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투자자분들 보통 전화 상담을 이제 받게 되면은 대부분의 손실주 구간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많으신데 수익 나시는 분들도 이게 수익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사실은 조마조마하세요. 왜냐면은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손실에 좀 관대하지만은 수익에 조금은 뭐랄까, 좀 관대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예. 네. 일단은 큰 수익 나고 있지만,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격대를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갖고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면들을 아실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제는 이 종목이 어떤 뉴스를 기다리면 좋으냐면요. 올 초 같은 경우에 이 JW 중에 신약이 중동 지역에 MOU를 한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이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자, 그것이 다시 한번 회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올 초에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고 내년에 다시 한번 넘어가서 중동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가늠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JW 중에 신약이 좀 더 긍정적인 이유는요. JW 중에 신약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어요. 자, 제가 앞으로도 고성장할 수 있는 이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아주 강조를 하는데요. 제약 바이오 꾸준하게 관심을 받겠죠. 앞으로 어떤 섹터들이 관심을 받냐면은 올해 때부터 항생제, 항의약품, 그리고 또 세포 치료제 이와 같은 키워드들이 있어야지만 계속 그 꾸준한 성장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간 동안 강조를 드렸는데 이 바로 JW 중해신약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이 세포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연구 개발의 부분들은 이제 R&D에 대한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되돌아올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회사에 대한 부분들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JW 중해 신약뿐만 아니라 JW 중해 그룹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도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기간적으로 가져가셔서 수익을 더 크게 키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세타가 내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때 올 상반기 때 크게 올랐었고요. 다시 한번 또 제약바이오 세타가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움직임이 또 좋잖아요. 저는 네. 충분히 이 부분들 안에서 JW 중의 신약이 올 초에 나타냈던 고점 자리 한 번 더 두드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세타가 모두 다 좋은 장에서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차별화가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JW 중의 신약, JW 중의 그룹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 1차적으로 연내 고점을 한번 두드리는 자리까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상부터는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네, 도와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이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자, 셀트리온 매수가 얼마실까요? 73,0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73,000원 30%. 네. 자, 이거를 언제 매수하셨나요? 시간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요 종목 얘기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오늘 반가워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 잘하셨네요. 똑같아요. 다른 거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미국에서 이제 그 FDA 레미시만 승인 나는 게 네. 한 내년 한 3월 안쪽으로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몇 달만 더 참으시면 네. 좋은 수익이 좀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73,000원 기준으로 해서 약 50% 정도는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제가 10만 원 이상. 네, 궁금한 거는 비중을 좀 더 실려도 될까 싶어가지고요. 좀 더 실어도 될까? 네. 자, 사실 좀 많이 오른 다음에 조정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 수급 상황은 제가 약간 네.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네.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들이 조금씩 더 이상 매수가 아니라 매도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멈추기 전까지는 쉽사리 네.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싸게는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가격은 솔직히 저도 아닌 것 같아요. 9만 원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네. 더 이상 실지 마시고 차라리 네. 다른 종목군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다. 비중 30%는 충분합니다. 네. 그럼 그냥 이거는 그냥 갖고 가는 네. 게, 가져가시는 게 도움이 네.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방송상으로 매도 의견을 드릴 거니까 예.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 네. 내년 초반까지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SM이요. SM. 네, 45,800원만 가면 또 내려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얼마에 갖고 계신데요? 저는 47,000원이요. 47,000에 갖고 계세요?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지금 자리가 42,950원인데,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20%요. 20%? 네, 일단은 비중은 좀 적절한 것 같은데, 네. 가격이 좀 아쉽네요, 어머님. 그쵸? 네. 네. 그리고 어머니 생각하신 것처럼, 최근에 한 달여 동안에 45,000원 오면은 꼭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지난 달부터 해서 연말 이제 겨울 준비할 때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들었는데, 네. SM, 엔터 기획 컨텐츠 관련된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겨울 시즌에 와서 또 이제 움직임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 좋은 기업, 좋은 때를 잡으셔야 되는데, 47,000원은 제가 지금 봐도 부담이 돼요. 네. 어머님, 자, 이 종목 거진 한 달 가까이 이상을 좀 잡고 계셨는데, 네. 시간 더 있으세요? 더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그걸 몰라서요. 네. 자, 우선 제가 만약에 투자자였다면요. 예. 저는 이제 SM을 이제 10월달 전후에서 접근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만들어냈다가 다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조금은 주춤 걸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은 고통 속의 하루를 좀 더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42,000원대를 한 번 더 다녀올 것 같아요. 네. 다녀오지 않고 지지를 해줘서 양봉을 한번 빡,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면은, 충분히 이제는 이 바닥을 확인할 것 같은데, 새로 신규 접근하신 분들은 그때 들어가실 거예요. 네. 다만 근데 어머님은 그 기간을 또 참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네.
저는 이 종목이 꾸준하게 5만 원대를 한 번 더 두드릴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요. SM 이 계절적인 수혜를 이 연말 콘서트 효과를 크게 보는 종목이에요. 그런 기업입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다들 그래요.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이제 이벤트까지 더해져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 연말에 수혜를 이제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조만간에 SM이 엑소라는 주요 연예인들을 통해서 이 소속 연예인을 통해서 큰 효과를 다시 한번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내년에 새로운 보이 그룹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연의 사업이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고 저는 또 내년부터는 SM이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 한류 효과를 또 톡톡히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좀 기간을 경과해서 가져간다면은 중장기 투자적인 매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매수가가 조금은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1차적으로 매수가 회복했을 때 그때는 네. 비중을 잠깐 줄여놨다가 네. 다시 한번 45,000원 자리를 내려왔을 때 단가 조절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요번에 45,000원 되면 한번 팔았다가 밑에서 또 다시 한번 사야 일단은 되나요? 42,000원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참아보자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1차적으로 매수가까지는 기다려보세요. 아, 예, 그래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때는 이 가격 단가 조절을 다시 한번 비중을 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네. 중국 FTA 비즈인가? FTA요. 응, 그거는 네. 관계 없어요. 많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으로 이 중국 현지화하는 산업들이 이제 커질 건데 사실은 SM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현지화를 굳이 공장을 만들거나 그런 일을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당장에 수혜되는 부분들은 없겠지만, 근데 이 FTA를 연결되게 된다면은 이 한류에 대한 부분, 문화 컨텐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더 커질 거예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분위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아유, 뭐 밤마다 텔레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영업무역인데요. 네. 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샀는데 45,500원 20%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계속 빠지네요. 사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저가라 좀 샀는데요. 저가 종목 낙폭 과대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신 것 같은데 네. 조금 잘못되셨어요, 방향이.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영업무역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예. 그렇죠. 등산용 옷, 등산복, 예. 주로 노스페이스잖아요. 예, 예. 근데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TV 틀면 전부 나오죠. 아웃도어 네. 광고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 예, 예. 솔직히 백화점에서 그 스포츠 매장을 가면은 거기 있는 모든 브랜드들이 아웃도어 점퍼를 다 만듭니다. 아,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갔을 때 물론 노스페이스 구경을 했죠. 하지만 거기서 안 사고 다른 쪽에 샀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가 너무 많아서 장사가 잘 안 돼요. 아, 예. 그런 포인트를 봤을 때는 저는 영업무역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네, 저 같으면은 빠져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지금 최근에 좀 뜨는 게 화장품이란 말이죠. 아, 예. 한중 FTA 수혜로 화장품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쪽보다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아서 의류업체들이 이슈지만은 얘는 거기에 사실 영업무역 못 껴요. 아, 한스실험은 그나마 끼긴 하지만.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 해서 비중을 이동을 하시는 게, 종목 이동을 하시는 게 맞겠다 말씀을 드릴 테니, 오히려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주가가 깨지지 않고 올라가니까, 네. 그쪽이 오히려 수익권에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은 큰 손해는 아니시니까, 마이너스 2, 3% 내에서는 조금 빠져나오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한번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네, 들어주시죠.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강우 멘토입니다. 네, 민엔지 네. 신청했는데요. 네, 민엔지죠, 민엔지.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36,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15%요. 15%. 36,0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민엔지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저께 들어왔어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셔갖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깊이를 아직은 깊이 있게 알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K뱅크 얘기 나와가지고 네. 연관된 데라고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네. 별로 변동 동락도 없고 좀 그러네요. 네. 일단 그저께 들어가셔가지고, 어제 오늘 동안에 이 바닥을 확인하는, 그래도 지지선을 확인하는 단계는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미넨지 차트를 잠깐 볼까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가격대를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미넨지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왜냐면요, 앞서서 이제 다른 분하고도 상담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어떤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우선 미넨지는 소개를 드린다면요, 이 보안 관련된 시스템을 하는 회사이고요, 이 휴대폰 쪽에 이 보안 인증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 핀테크에 대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고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됐어요. 네. 이것이 분명 실현되는 산업이고요. 내년부터 진행되는데 이 부분 안에서 미넨지가 어떤 효과를 놓을 수 있느냐? K뱅크에 편입되어서 이 휴대폰 인증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인터넷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인터넷 은행이 진행됐을 때 인터넷 은행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이제 산업이 더 커질 거예요. 시장에 대한 산업이 확대될 거란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인터넷 은행에 대한 플랫폼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와 같이 미넨지처럼 보완하는 회사들,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와 같이 산업이 점점점 확대가 될 거예요. 자, 저는 또 보안 회사가 이제는 하나의 새로운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키우고 있는 정부가 또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넨지가 이 오랜 기간 동안에 한 5, 6개월 동안에 이 주가 횡보를 어느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지만요. 충분히 계속해서 이 새로운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공모가가 상장되었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움직임 등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평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일단은 가격도 이 제한적인 박스권 상태의 중앙선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박스권 돌파 가능하니까요. 최근에 들어가셨지만은 급하게 처리하시기보다는 좀 기간적으로 가져가셔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넨지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단순하게 K뱅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SK텔레콤, KT, LG U+, 주요 통신사 3사를 모두 다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거의 이 시장의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소문이 안 나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미넨지를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네. 네. 일단은 좋은 기업이니까요. 숨어있는 옥석과 같은 기업입니다. 저 수익을 좀 끝까지 끌고 가셔가지고요. 적어도 이 박스권 상단 부위 가격대까지는 수익을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당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하나금융지주요. 네, 하나금융지주.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20%고요. 네. 매수가는 29,500원이요. 최근에 그 매수하신 것 같네요. 몇 달 전에. 예, 몇 달 됐는데요. 네. 이거 사고 나서 계속 빠져가지고. 정신 없으시고. 근데 금융주가 좋다고들 말하는데 왜 네. 이거는 이렇게 빠져가는지. 금융주 중에서 이제 선택이 잘못되신 거예요, 우선. 그래요? 일단 배당 매력도가 이게 작년에 배당을 450원 했어요. 예. 그러니까 3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아마 올해 배당도 중간 배당 말고 연말 배당 같은 경우가 한 400에서 500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배당률 자체는 2% 조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은행은 5%대죠. 우리은행이요. 기업은행 4%. 그러니까 은행주 가운데서 배당 쪽으로 보기에도 약간은 조금은 아까워요. 아쉬워요. 근데 사실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하나금융주주나 똑같잖아요. 모멘텀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개인들의 흐름도 약간 이게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쪽으로 좀 넘어가지 하나금융주주는 약간 좀 소외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살짝 잘못되셨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머님이 이 종목 한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냥 길게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네. 다 이렇게 손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다 예. 손실이시니까 예, 같이 그래서 힘내시면 이거를 조금 되고 네. 요거를 차라리 제 생각에는 우리은행이나 예. 기업은행 쪽으로 이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판단을 해요. 어차피 저는- 가져가시면은 내년까지 가져가실 거잖아요. 예. 이번 달 말까지 가져가시고 배당락 나오고 그리고 배당금 받으셔야 되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저는- 가져가신다면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네. 예,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사서 보태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더 쉽지 않은가 싶어서. 예, 그게- 그렇죠. 언제 그게 오르냐면요. 네, 일단 비중을 좀 늘리셔서 단가를 낮추세요. 예,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하잖아요. 네. 은행주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예. 그때 탁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12월 15일 되면 알 수 있잖아요. 빠져나와서 차라리 은행주를 하고 싶다 하시면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나으실 거예요. 은행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배당 때문에 하다 보니까 네, 배당하시려면은 저기 하나는 아니죠. 우리은행 가셔야죠. 그렇죠? 꼭 참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도와주시죠. 네,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무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종목 상담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메이드를요, 네. 39,000원에 20%거든요. 네. 네. 아, 유미미에드 근데 39,000원에 20%. 예, 산 다음에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이거를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네. 이미 추가 매수를 해보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예, 조금 그쵸. 했어요. 그쵸? 네. 예. 더 이상은 늘리지 마시고요. 예. 최근에 가격대에서 39,000원대가 나온 적이 없어서 아마 이 평균 가격을 갖기 위해서는 이전에 한번 주가가 나타났을 때 샀다가 최근에 내려와서 더 사신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어머님 게임 좋아하세요? 전에는 좀 네. 했는데 요즘에 좀 덜해요. 어머니 게임도 하시네요. 네. 예. 우선은 이 위메드가 잘하고 있는 게임이 뭐냐면은 미래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게임주를 나뉘어서 본다면은 온라인 PC 게임이 있고 또 모바일 게임이 있어요. 근데 위메드는 주로 하던 일이 PC 게임이에요. 뭐 한때는 모바일 게임들이 많이 인기가 좋았었죠. 근데 일단 이 PC 게임이 이제 안정화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주목을 받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꾸준하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장수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 뭐가 있냐면은, NC소프트의 리니지, 그리고 위메이드의 미래의 전설. 이게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장사를 잘하지만은 중국에서도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더 신작 게임이 나오면은 더 좋을 텐데,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 사실은 폭발적으로 더 수익적을 높이는 거는 아직은 좀 어렵겠죠. 왜냐면은 게임이 오래된다 보면은 뭐 매니아층은 있겠지만은 새로운 유저들이 와야 되는데 너무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신작 게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예,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지금 손실 중에서 손실을 확정짓기보다는 매수가 근처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의견을 드릴 거지만요. 저는 매수가 근처 오면은 종목 교체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메이드가 또 안 좋은 이유가요. PC 게임만 주력한 게 아니라 모바일 게임 만드는 회사를 무려 7개, 9개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을 돈을 썼다는 얘기고 또 그 회사들이 신작 게임의 출시를 좀 보려면은 이 게임들을 좀 흥행을 좀 봐야 되는데 모바일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조금은 부담이 되냐면은, 모바일 게임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진료합니다. 그래서 생명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흥행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직결되기도 하지만, 또 금방 잊혀지는 게 모바일 게임이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많은 기업들을 지금 새롭게 R&D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는, 물론 공격적인 투자지만은, 아직까지 부담이 될 수 있는 시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생각한다면은, 위메이드는 아직 볼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네.
매수가까지는 오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아요. 최근에 흑자 전환도 했고, 사실은 기업의,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들은 흑자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력도가 떨어졌다라고 리포트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매수가까지 회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업 역량도요, 이 불어났던 기업들이 신작을 발표하면서 이제 전환될 건데, 그거는 좀 더 뉴스를 보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기간은 아직까지는 위메이드가 돈을 쓴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해서 싸다고 들어간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네. 그러면 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종목 사세요. 매수가까지 오면 네. 그냥 매도해가지고요. 네. 일단 단가 조절은 잘하셔서 그래도 근방에서 매수가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 5% 이상만 좀 올라오면은 충분히 매수가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고 나중에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님. 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요, 오늘에, 네. 그, 한진카를 100%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오늘 아침에 매도를 했고, 네. 또 아미코진 20%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매도를 하고요. 바이로메드를 샀어요. 바이로메드는 아침에 사셨나요, 그러면? 18만 8천 원. 18만 8천 원에 사셨는데,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그게 어느 때까지 그거를 갈까 싶어서 궁금해서 했어요. 너무 무섭네요. 비중은 몇 %세요? 50%요. 아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팅 하셨네요. 배짱이 좀 커요. 네. 한진카를 그렇게 반딱 낸 것도 팔아버렸시오. 그러니까요. 네. 자, 바이로메드 이거 뭐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18%가 오르지 않습니다. 바이로메드 매출 얼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무서워 궁금해서 매출이 100억도 안 나와요. 그 매출이요. 이게 종목이 맞나? 자, 2014년도 61억 매출, 2013년도 57억 매출인데 시총은 2조 5천억입니다.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임상 3상 들어갔던 허혈성 치료제 임상 3상 들어갔잖아요. 9월 달에. 그 이슈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게 한미약품이 최근에 뭐 했어요? 5조 팔았죠? 네네. 1조 팔았죠? 예. 바이오메드도 왠지 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뭔가 있으니까 올랐겠죠. 이유 없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좀 더 가져가시는 이슈 게 같은 거 들으신 적은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더라도 방송에서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말씀드릴게요. 21만 원 기준으로 해서 라인 잡고서 익절하시는 게 맞고요. 내일 아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신고가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얼마나 욕심을 내실지 저도 모르겠는데 한 5만 원에서 6만 원 봐요. 20. 이거 많이도 보시네요, 어머니. 많이 보는 거예요? 네. 내일 당장에 갈 수도 있지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21만 원 익절가 잡으시고 한 23, 4만 원까지만 보자고요, 어머니. 예. 이슈 나오면 바로 떨어질 거니까요. 한 번 올랐다가. 그래요? 이슈 나오면 한 번 더 급등할 겁니다. 아셨죠? 그때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좀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이강욱 멘토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뭐죠, 이게 제목이? 방송 이름이? 종목 투카스입니다. 종목 투캅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